예, Unit 45 정중한 부탁이나 허가를 의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들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구할 때 Can I use, Could I come in, May I borrow 이런 표현 쓰고 부탁할 때 Can you give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pass me, Would you take a photo 이런 표현 이제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죠. Can I 제가 쓸 수 있나요? 써도 될까요? 요거보다 can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왜 내 거 아니니까 그럴 때 이제 could를 쓰는 거고 may는 허가 정말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 can, could는 할 수 있나요? may는 해도 될까요? 사실상 같은 뜻이에요. 이게 또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부탁할 때 부탁도 해 주실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잖아요. 그죠? Can you, could you? 네, 해 주실래요? Will you, would you? 해 주실 수 있나요? 해 주실래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근데 can보다는 could가 will보다는 would가 공손한 표현이다. 자, 부탁할 때와 허가를 구할 때 여기 지금 보면 mind라는 동사가 쓰였어. 미안합니다. 근데 mind라는 동사는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하기를 싫어하다, 꺼리다라는 뜻이에요. 신경 쓰다입니다. mind는 마음, 정신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게 동사로 쓸 때 신경 쓰다, 꺼리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mind는 꺼리다라는 뜻으로 쓸 때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Would you mind saying that again? 그거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꺼리시나요? 불편하실까요? 귀찮으실까요? 성가시실까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would you mind, do you mind 다음에 A가 이렇게 물었을 때 B는 답변을 no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뭔 소리다? 괜찮아요 라는 뜻입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of course로 당연히 꺼리지 않죠 할 때 of course 다음에 not까지 붙여야 서로 대화가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Would you mind? 꺼리세요? 싫으세요? 그런데 of course 당연히 싫죠가 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싫지 않죠가 돼야 자연스러운 대화이다. 요 mind는요 if I를 쓰는데 요때 그 우주 쿠주가 공손한 표현이란 건 뭐냐면 그 앞에 뭔가 괄호가 많다 그랬죠. 당신이 괜찮으시다면, 당신이 피곤하지 않으시다면, 당신이 시간이 되신다면, 기꺼이 해주실 마음이 있다면 이런 걸 가정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if 다음에요. 지금 현재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을 때 현재 시제에 대한 거는 한 단계 앞서서 가정법 과거 시제로 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할 때 if I sit보다 한 단계 앞선 set을 쓴다 이겁니다. 당연히 요것도 sit 써도 되는데 어차피 would로 시작했으면 내가 이 문장 가정법이야 라는 신호기 때문에 set으로 짝을 맞춰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would you mind, mind는 싫어하다, 꺼리다다, 뭐뭐 하기를이 뒤에 붙을 때 동명사만 목적으로 붙는다. 또는 mind 다음에 if를 써서 뭐뭐 한다면 싫으실까요인데 이때 뭐뭐 한다면의 동사는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들 지금 밑에 나온 그대로예요. 1번에서 can I 보다는 could I가 공손하다. 그리고 can보다는 may가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라는 얘기고요. 2번에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이거는 의미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뭐가 더 공손한 표현이냐? 과거 형태가 현재 형태보단 공손한 표현이다 라는 얘기죠. 다 가정법의 영향이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요거는 좀 이렇게 제가 막 연결을 해놨어요. 우주 마인드는 싫어하실까요? 했을 때 답변이 나 싫은데? 라고 말하고 싶더라도 상대방이 굳이 예의를 갖춰서 would you, could you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꺼리지 않아요. Go ahead.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실제 상황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답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would you mind 싫으세요? 그러면 I not at all. 아유 싫을 리가요. 그럴 리가요. 괜찮습니다라고 되는 거야. not at all. 이거를 좀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would you mind 싫으세요? not at all. 전혀요. 이렇게 하면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전부 다 그냥 우리나라 형식으로 말을 해석을 해놨어.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럼요.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처음 보면은 이거 오역 아니야 싶을 정도로 공손하게 써놨죠. 두 번째 대화상도 Excuse me, I didn't catch what you just said.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 못했어요. Would you mind speaking a little louder? 좀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 싫으세요가 되잖아. 그럼 아우 싫긴요. 당연히 안 싫죠. Of course, not까지 나와야 맞는 표현이다. Of course 해버리면 틀린 겁니다. Excuse me, would you mind dropping me off? drop 사람 off 하면 어디에 내려주다, 떨궈주다가 되는 거죠. 다음 정류장에서 저 좀 내려주시는 거 싫으세요? 아유 문제 없어요. 안 싫어요라는 뜻입니다. No problem 또는 never 문제가 되긴요. never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영광이죠.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never 쓸 수 있다. Please be careful when you exit the bus. 버스에서 내리실 때 조심하세요. 친절도 하셔라. 4번 would you mind ing뿐만이 아니라 if 주어 동사 과거형이 중요한 거죠. 요건 뭐다? 공손하게 would, could를 쓴다. 요게 가정법 표현이기 때문에 역시 뭐뭐 한다면의 동사도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So would you mind if I closed? close도 맞아요. 그러나 애초에 would로 시작했다면 closed 가정고 과거로 깔맞춤 해주는 것이 100점짜리 표현이다. Would you mind if I came with you? 이게 과거에 들어갔다면이 아니에요. 지금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럴 때 싫으십니까? 했으니까 of course not 해서 싫지 않아요. 괜찮죠? 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Would you mind if I asked? ask 해도 돼요. ask. 그러나 would로 시작했으니까 가정법으로 깔맞춤 하는 것이 100점짜리다. 싫지 않아요. No, I don't mind 되는 겁니다. 밑에 참고를 보시면 종종 would you mind if 다음에 close도 허용한다야. 그러나 우리가 시험지에 답안을 써라 할 때는 close로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mind는 꺼리다, 싫어하다는 뜻으로 would you mind 하면 no, 아유 꺼리긴요. Would you mind? I'm sorry, I'd rather you don't. 오, 이게 꺼린다는 뜻이죠. Would you mind? 싫으세요? 신경 쓰이세요? If I 다음에 과거, 가정법 과거 open the window 창문 열면 싫으시겠어요? 미안하지만 저 감기가 걸려서요. 열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뭐 이런 경우죠. 그럴 때 I'd rather you don't. 내가 당신이 그렇게 물어보시니 얘기했죠. Would rather가 들어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A가 물어보잖아 지금. 나는 열고 싶은데 제가 열어도 될까요? 상대방의 의견을 물으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거는 제가 싫다고 하면 안 여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선택할래요. 당신이 열지 않는 쪽을. 그래서 I'd rather you don't를 씁니다. 여기 조심해야 될 거 A는 물어볼 때 가정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if I opened 하지만 B가 답변할 때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 I'm sorry I'd rather you 이거를 굳이 뭐 wouldn't라든지 뭐 you didn't라든지 이렇게 과거로 쓰지 말아야 된다. 현재 당신이 지금 안 여시면 좋겠어요. You don't가 된다. I'm kind of cold. 나 뭐랄까 춥거든요. kind of는 여기 또 어설프게 kind 나왔다고 어를 써버리면 안 돼. 이거는 이 kind 빼고 kind는요 일종의 같은 필러의 역할을 해요. 필러는 채우는 것이야. 우리가 즉답할 수 없을 때 뭔가 제대로 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지간하면 well 이러잖아요. 이런 걸 필러라고 하는데 그런 필러를 대신해서 뭔가 단어를 쓸 때 kind of 그럼 요거 해석을 한다면 저는 뭐랄까 저는 약간 요 정도
좀 내 주장이 너무 강하게 들리지 않게 저 추워요. 이거는 좀 상대방이 미안해지잖아. 일단 I'm kind of cold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어를 빼고 kind of를 쓴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84페이지에 exercise A번에 5번 보시면 You want to borrow the notebook. 요거 꼭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You want to borrow the notebook for the statistics exam. You can ask. 자, borrow는 남의 걸 빌려오는 거다. 남한테 빌려주는 거다. 남한테 빌려오는 겁니다. 빌리다. 그럼 그 밑에 저거는 렌드가 남한테 빌려주다가 되는 거죠. 이때 너는 공책을 좀 빌려야 돼. 통계학 시험을 위해서. 그럴 때 could를 써서 빌려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너 빌려줄래? 그래서 could you lend를 쓸 거야. 그리고 이게 우리 정답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떤 위에 따로 표현들 보기가 있어서 위에 보기 중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알맞은 거 골라 쓰시오라면 모를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어진 단어가 문장 속에서 네가 지금 빌려 오고 싶다. 그러면 요 단어를 쓰는 게 원래 맞아요. 시험에서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오케이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늘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강조하는 것처럼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 야 네가 공책을 빌려야 돼. 뭐라고 할래? 빌려줘겠죠. 그렇죠? 그러면 could you lend me 많이 쓸 거야. 그런데 이때는 뭐다? 주어진 문장을 보고 내가 여기 있는 표현들을 활용해서 영작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여기 바로가 있다면 바로가 있다면 내가 쓸 때도 어떻게 하면 바로를 끌어 쓸 수 있을까? 내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ould I borrow, can I borrow 여기 굳이 could를 쓰랬을까? 공손하게 그래서 could를 쓰는 겁니다. Could I borrow the notebook for the statistics exam? For the statistic exams는 안 써도 그만이에요. Can I borrow your notebook? 쓰면 되겠죠. 그럴 때 주어진 게 borrow라서 이렇게 저는 쓰라는 거고 결국에 이제 내가 빌리는 거고 네가 빌려준다 개념이라서 Could you lend me the notebook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겠으나 여기 그 책에 있는 답지처럼 could you lend보다는 이 경우에는 could I borrow를 더 쓰는 게 우리나라 시험 어떤 그 모범 답안에 좀 더 맞는 표현이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번에 3번 보시면 would you mind가 나왔습니다. 싫어하다, 꺼리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hand가 동사로 쓰일 때 건네주다. pass가 되는 거죠. pass. This document to the teacher. 선생님께 좀 전달해 드릴래? 내 공책을 남한테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이 착한 B가 문제 없어. 싫어하지 않아. Anything else? 심지어 또 다른 부탁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뭐 한다면 이거 뭐뭐 하는 거 싫으니 대신에 would you mind if를 또 쓸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가정법으로 would you mind if handed가 아니구나. 착각했습니다, 제가. 자, 요거 죄송해요. would you mind handing 너 싫어하니 건네드릴 거 그러면 너더러 건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if를 쓸 일이 없습니다. If I handed 그럼 뭐야? 내가 건네준다면인데 말이 안 되죠. 선생님이 잠깐 졸았나 봅니다. 자, 요건 지워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handing 밖에는 적당한 게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5페이지 C번으로 넘어가 보면 can I 또는 can you 그 다음에 동사를 쓰는 건데 6번에 A번에 보면 sure 정답제는요. Can you get the phone? I'm doing the dishes now 했습니다. 그럼 can you get the phone 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은요. 전화벨이 울려. 근데 엄마가 만약에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손에 물론 고무장갑 끼고서 이제 뭐 퐁퐁 같은 거 세제가 막 거품이 뽀글뽀글 묻어 있어. 그러면은 딸, 아들, 엄마 전화기 좀 겟을 쓰면 보통은 전화기 좀 갖다 줄래?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전화기 네가 좀 받을래, 전화 받을래 할 때도 겟을 써요. 그러나 좀 우리는 그 아주 대표적인 표현들로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학생 시절에는. 그래서 can you get the phone? 그러면은 이것도 can you get the phone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can you get me the phone? 이렇게 돼서 왜 갖다 주다는 표현일 때 그럼 엄마한테 좀 갖다 줄래? 설거지해서 엄마가 나가서 받지 못하겠네. 그러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엄마 뭐 어깨랑 귀에 좀 꽂아줘 할 수도 있고 딸이 갖다 주면 그때서 이제 고무장갑 벗으면서 고마워 딸 그러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받아줄래? Can you answer? answer란 뜻으로 get을 쓸 때는 굳이 me는 필요가 없죠. Answer the phone. Can you get the phone? 근데 can you get me the phone 하면 뭐라고요? 전화기 갖다 줄래? Can you answer the phone? 네가 전화 좀 받아볼래? 이렇게 이제 딱 양분해서 쓰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다시 말합니다. get the phone 자체가 네가 전화 받을래? 받아줄래? 라는 것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처음 이제 말을 떼는 어린이와 같은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좀 외워서 기억을 해두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중한 부탁이나 허가 유닛 45까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워크북이죠. 워크북입니다. 동사를 어법에 맞게 바꿔서 대화를 완성해야 되는데 4번 볼게요. Would you mind if I 제가 뭐 하면 싫으실까요? 이때는 would you 가정법이기 때문에 if 절에서 동사도 과거형으로 쓰자. A personal question 좀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잖아요. 그러면 ask you a question인데 would you 가정법이네. 그럼 if 절에서도 asked 써야 된다. 물론 ask도 2차 답안으로 괜찮다. Ask you a personal question. That depends. 요건 무슨 뜻이야? 질문이 뭔지 들어보고 질문 봐서 That depends란 건 상황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라는 뜻입니다. 너 먼저 질문해봐. 이럴 때 어떻게 쓴다? That depends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단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